외국 기업 좋은 상품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발효 구기자. 이거 아주 좋습니다. 맛있네요. 혈액순환, 당뇨, 고혈압 예방에 아주 좋다는데 동맥경화기 있는 분들도 좋다고 합니다. 이봉규 TV 특가 할인합니다. 왕창 세일. 전화하시죠. 아주 좋아요.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6번인가요? 예, 6번입니다. 6번 구주화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은 뭐 구주화 변호사 방송 많이 해서 잘 아실 텐데 자유통일당의 대변인이기도 하고 비례대표 6번인데 이제 완전히 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그저 괜찮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말에 한 3% 가다가 네. 올해 들어와서 3.7, 4, 4.2, 4.7 가더니 며칠 전에 이틀 전에 5%까지. 5% 나왔어요. 리얼미터에서 5%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실제로는 한 7% 정도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추세니까. 그렇죠. 쭉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게 이제 더 올라간다고 보면은 뭐 7, 8% 이렇게 조만간 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올라가는 게 그냥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5%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 지지율 하나 보여주세요. 네. 예. 5%면은 확실히 이제 안정권에 요거는 이제 3월 18일 기사인데 4.2%였죠. 3월 18일 4.2였어요. 예. 4.2. 이미 이때 새로운 미래를 제쳤었던 거죠. 이때 3월 18일에 제쳤었죠. 예. 이낙연당은 이겼고 녹색정의당이고 뭐 다 제쳤어요. 새로운 미래도 제쳤고. 개혁신당보다는 안 되는데 이번에 개혁신당도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그 5% 기사를 이번 걸 한번 보세요. 요게 3월 2주차가 4.2였는데 이건 이제 4월 2일 어저께 나온 기사에 자유통일당 5% 나오면서 새로운 미래랑 개혁신당까지 다 이기고 더불어민주연합 그 다음 당이 됐습니다. 그러네. 더불어민주연합 다음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자유통일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다 이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군소정당 중에서는 이제 제일 앞서간다. 제일 앞서가는 거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게 이제 저쪽은 좌파의 군소정당도 있잖아요. 녹색정의당, 개혁신당도 이거 좌파로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새로운 미래. 네, 거기다가 이제 좌쪽이죠. 민주당의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이게 다 좌쪽인데 우파로는 이제 군소정당이 자유통일당 하나예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거 좌파 군소정당을 다 제낀 게 의미가 있네요. 지금 좌쪽을 다 더하면요. 거의 60% 가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좌를 다 하죠. 우를 다 더해도 35%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당 쪽 지지자들을 좀 우리가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우파 쪽에도 우리 자유통일당 외에도 다른 정당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 아시는. 그런 정당 지지자분들도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이거죠. 유권자의 말하자면 단일화네. 그렇죠. 유권자들의 단일화. 왜냐면 이제 자유통일당은 원내 진입이 거의 확실히 됐기 때문에 5%면은 최소 2석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5%면 2석입니까? 기본. 최소 2석이고 최소 2석. 그 사표 정당에 따라서는 3석까지도 가능한 표인데 여기서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은 뭐 3석, 4석까지도 가능한 수치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구주화 변호사 당선되려면 6번이 당선되려면 몇 한 퍼센트가? 10%는 최소 가야 돼요. 10%. 예. 10에서 11 뭐 이 정도는 돼야 될 건데 이거 10% 밀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당선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희 정당을 찍어 주셔야 되고 운동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우파 군소정당들 분들도 사실 그 정당들이 하는 주장들 뭐 부정선거라든가 문재인 구속이라든가 종북주사파 척결 이거 다 자유통일당이 하는 거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통일당에 좀 힘을 정확하게 밀어주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근데 이제 군소정당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뭐 많이 있잖아요. 구동주 변호사가 하는 자유민주. 네. 그다음에 우리공화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에 가가호호 그 당도 있고 왜 이게 다 이렇게 합치질 못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뭐 잘 그게 합치면 파괴력이 지금보다 그렇죠. 훨씬 저 5%가 아니라 지금 한 10% 넘었을 텐데 그게 아스팔트가 합치지 못한 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 선거 때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 단일화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유권자 단일화. 이번 한 번 혹시라도 자유통일당에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이번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진짜 밀어주시면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다. 이미 우리가 아스팔트 광화문 내지는 뭐 그 외에 투쟁해온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률 투쟁도 많이 했고 그런 걸 보시면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 싸울 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할 수 있죠. 그 우파 분열의 목소리가 있어요. 자유통일당에 이제 뭐 비례를 찍으면 뭐 저 국민의힘하고 갈려서 우파 분열되는 거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분열이 아니죠 이번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역구를 보면은 지역구 제가 사는 구도 지역구 후보가 딱 2명이에요.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그러니까는 뭐 지역구는 뭐 분열이고 말고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자유통일당은 지역구를 안 냈으니까 몇몇 군데 상징적인 데만 나갔고. 근데 주요 군데는 우리가 또 사퇴를 했습니다. 다 사퇴했고. 유동규 후보 사퇴했죠. 어제 주옥순 후보가 또 사퇴를 했습니다. 우리 사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비례의 경우에 비례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사표가 되면 뭐 의미가 없겠지만 이미 사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가 됐고요. 그럼 이제 우파표가 분산돼서 가져가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군인 10명이 전쟁에 나가는데 빵이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 1명이 그 빵 10개를 다 먹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명씩 골고루 나눠 먹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골고루 나눠 먹어야지. 골고루 나눠 먹고 전쟁에 나가는 게 유리하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빵을 왜 분열시키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명이 혼자 다 먹고 나가면 먹은 사람도 죽고 못 먹은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가 안 되면은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5%면 그거 찍은 사람들이 사표가 되는데 이건 사표가 안 되고 3% 이상이면 무조건 의원이 나오는 거니까 한 명이 됐든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국민의 미래에서 예를 들어 한 석이 줄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한 석이 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전투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칼이 될 테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 미래 쪽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유통일당이라는 칼을 붙잡고 사용해라. 마음껏 휘둘러라. 우리가 사용해라. 총과 칼이 돼줄 테니까 마음껏 사용하시라. 그런 논의는 혹시 없습니까? 이제 자유통일당에 몇 명이 들어가면은 이제 나중에 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과의 그 뭐 합당이랄지 뭐 그거는 아직 없죠. 없군요. 그러면은 자유통일당이 왜 찍어줘야 되느냐? 그냥 뭐 국민의힘과 뭐 조금 투쟁력 있는 거 그건 인정한다. 그럼 뭐 투쟁력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찍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한 사람도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파 정당이 내지 못했던 주장과 목소리와 입법을 할 거라는 거죠. 확실하게. 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자, 주요 공약은 뭐 반주사파법, 이게 반나치법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주사파 때문에 사실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종북 주사파 때문에. 그래서 주사파 활동을 완전히 틀어막을 이제 반주사법 입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차별금지법 방지, 그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그거를 우리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5.18 역사 왜곡법을 저희가 폐지할 거예요. 5.18 특별법 중에서 뭐 허위 사실 유포했다라고 이제 처벌하는 그거는 사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막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폐지를 하는 게 주요 공약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공약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범죄자 출마 금지법을 제가 좀 만들려고 그래요. 범죄자 출마 금지법.
이게 구체적 세분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좀 나오지 말라.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에 못 나오게.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너무 코미디잖아요. 네. 두 번째는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 저기 조국 또 몇 명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이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 그런 사람은 회사에는 나갈 수 있지만 회사에서도 자르겠다. 아니 국회에 법을 만드는데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입소 대기자잖아요. 네. 구치소 예정자들.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제가 볼 때는 이번 조국 고등법원 판결 내린 판사님이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조국이 설마 내가 구속 안 시킨다고 출마하겠어? 요거까지 만약에 예상했다면은 아마 구속을 시켰을 아니, 그러니까 텐데. 그 판사도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고등법원 판사가 2심에서 그렇죠. 그때서 법정 구속을 시켰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그거 두 개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대한 세 번째는 실형을 선고할 때는 예. 무조건 법정 구속을 시키는 법안. 네. 뭐 네. 그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집시법을 개정해 가지고 네. 어떤 집회 단체의 주요 간부, 주요 구성원이 국가보안법 등 어떤 반국가 범죄로 처벌된 이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를 아예 원천 금지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단체들이 집회 못할지 나오시죠. 당연하죠. 민주노총, 네. 전교조 이런 단체들이 집회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회들이 북한 지령으로 이번에 집회했다는 게 이미 다 기사에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북한이 주최하는 집회인데 예. 북한이 주최하는 집회를 대한민국 광화문 종로 한복판에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요거를 막는 집시법 개정을 하겠다. 네네. 그 여러분들 좀 이런 거를 원하시면 예, 자유통일당을 이제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만원 박사님은 어떻게 사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이번 3월 달에 네. 가석방 대상자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올렸어요. 네. 법무부에 올렸는데 그 대상자가 한 1000여 명 되거든요. 네. 그 중에 60%좀 넘게 가석방으로 대상에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만원 박사님이 탈락했습니다. 거기서. 그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40%에 속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60%면 몇 명? 60%는 한 600여 명 되죠. 600여 명 안에 못 들어갔다는 들어간 거예요. 거예요. 아, 근데 너무하네 진짜. 야, 나는 진짜 저는 이번에 진짜 설마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사면이라든가 뭐 형 집행정지 신청 이런 거 아니 왜 안 해준다고 보세요? 뭐 이유야 뻔하죠 뭐. 뭡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5.18에 대해서 뭐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5.18에 대해서 겁을 먹고. 그래서 저희 당도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절대 안 된다. 예.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이번에 우리 안 해도 됩니까? 이거 걱정입니까? 걱정이죠. 걱정이죠. 걱정이에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국정원이 그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후에 지난주인가 선관위가 발표를 했어요. 네. 뭐 해킹 보안 다 했다. 근데 그거를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참 국민들과 우리 참관인들이 우리 자유통일당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부정선거 당하면 안 되는데. 일단 참관을 저희가 다 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매의 눈으로 확실하게 좀 지켜보면서 서버에서 조작하는 걸 매의 눈으로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그나마 이번에는 사전 투표용지가 그 비례 투표용지가 거기에 기계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전자개표기에. 예, 전자개표 안 들어서 전면 100% 수개표를 한다. 그럼 비례는 안 당할 수 있겠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비례. 오. 그 부분이 아주 획기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산을 건드리면은 그것도 무용지물인데. 그렇지. 개수기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네, 그렇지. 메인 서버에서 집계할 때
그게 전국에서 오는데 집계할 때 이거 싹 바꿔버리면 숫자를 일정 특정 보정값을 넣어버리면 플러스 몇, 이쪽은 마이너스 몇 넣어버리면. 그래서 이걸 수개표 할 때 그 수개표 하는 과정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조정을 못하게.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핵심입니다. 이번 비례에서. 그건 어떻게 봐요? 이번에 40대 유튜버가 선관위 창고 이런 데다가 몰래 카메라 설치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인 명부하고 실제로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하고 인원수가 자꾸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도 맞추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냥 구속시켜버렸어요. 잽싸게. 그거는 좀 심했다고 봅니다. 보통 구속을 시키려면은 보통 신체에 어떤 사람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어떤 해를 가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국가 사회적인 어떤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근데 이거는 사실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오히려 부정선거 방지의 목적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어차피 거기선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참관인 들어가면은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그 벌금 정도라든가 이게 건조물 침입이랑 뭐 업무 방해 이런 걸 텐데 이건 방해한 게 아니라 그 방해를 못하도록 막기 위한 거라서 이거는 이게 뭐 설령 건조물 침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구속까지 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아주 초일기에 몰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주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